법이라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한 법은 우리 일상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법이란 공공의 약속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오늘은 유언에 대한 법률 지식들 알아볼 텐데요. 자, 평소에 유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여보, 나 이제 정말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동안 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꼭 명심해. 여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이미 당신 명의로 해뒀어. 당신 노후자금으로 쓰도록 하고, 제주도에 있는 목장은 그네한테, 상가는 작은 애한테 주고 싶어. 내가 당신한테 큰 짐을 맡기고 가서 정말 미안해. 여보. 네,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가 있듯이 누군가의 병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임종의 순간을 함께 맞이합니다. 힘겹게 숨을 내쉬던 아버지가 마침내 유언을 남기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구두로만 남기는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걸까요? 우리 민법은 유언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 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흔히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에게 남기는 당부의 말을 유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 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을 하려면 먼저 유언하는 사람의 나이가 만 17세에 달해야 하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의사 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데요. 17세 이상이기만 하면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라도 의사 능력만 있으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가족관계, 재산의 처분, 상속,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언자가 민법에 따른 유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중 가족관계에 관한 것을 보면 먼저 친생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부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언 집행자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외에 출생자에 대해서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인지도 유언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유언 집행자가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행위의 대리권과 재산 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합니다. 또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친족 회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 회원이란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협의기관인 친족회를 구성하는 회원을 말하며, 친족 회원이 되면 후견인의 후견 행위에 대한 각종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 중 중요한 것으로는 유증이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증에는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이 있습니다. 먼저 포괄 유증은 유증의 목적을 재산의 전체에 대한 비율로서 표시하는 유증인데요. 예를 들어 재산의 반은 A에게, 나머지는 B에게 준다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정 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집은 A에게 주고 예금은 B에게 준다는 방식이 바로 특정 유증입니다. 유증에는 조건이나 기한 및 부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대학에 가면 등록금을 유증하겠다는 것은 조건부 유증이 됩니다. 우리 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5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남기는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요. 유언의 방식을 이렇게 엄격하게 정해놓은 것은 유언의 내용과 효력을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자필 유언 증서로 미리 스스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필이어야 하기 때문에 워드 프로세서나 타자기로 작성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스스로 내용, 날짜, 주소, 성명을 적고 날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무효가 됩니다. 다만 필기용구나 용지는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고 외국어로 작성하더라도 자필로 쓴 것이면 괜찮습니다. 날인도 유언자의 것이라고 판명되면 상관없고 지문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녹음에 의한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직접 녹음을 하게 함으로써 진실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유언을 하는 사람은 유언의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을 한 날짜와 성명도 말해야 합니다. 녹음으로 유언을 남길 때에는 반드시 한 명의 증인이 필요한데요. 증인은 유언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녹음했다는 사실과 증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함께 녹음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언에 의해서 이익을 받을 사람이나 그 배우자, 직계혈족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을 하는 사람이 2명의 증인을 데리고 공증인에게 가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확인하고 유언장을 공증사무소에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사무소에 보관한다는 점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는데요.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서 밀봉하고 2명의 증인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봉투 표면에 유언을 하는 사람과 증인들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밀봉된 유언장은 5일 이내에 법원에 가서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유용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언장의 분실 위험성이 높고 분쟁 가능성이 높아서 흔하게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 유언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증인 2명 앞에서 유언을 하면서 그중 1명에게 유언 내용을 받아 적게 하는 방식입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을 마치고 나면 급박한 사유도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직접 작성한 유언장이 아닌 만큼 법원의 검인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에 법률 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의사 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법정 사항, 즉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행위인데요. 민법에서 정한 유언 사항에는 가족관계, 재산의 처분, 상속,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언의 방식은 5가지인데요. 그중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스스로 작성하고 날인하는 자필증서 유언입니다. 또 이외에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 공정증서 유언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증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마지막으로 말로 해서 남이 대신 써주는 구술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